저는 제 의견은 뭐 명확하게 강화됐든 변화가 안 되게 그 흡연서 다시 반복되지 않게 달라는 건 그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달리는 문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게 그런 말씀이고 현장과 소통해 이건 뭐 정상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계속 이거 좀 나아가서 라이언스 중요한 말씀이셔서 국민기준인데 여러분들 얘기 최대한 좀 많이 들어볼게요.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논문을 아시고 하시거든요. 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도 더 중요하니까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보라색 옷 입은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릴 텐데 준비해 오신 종이가 두세 장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불안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내부 최초로 대학원 재개발 조합에 가입되는 사람입니다. 총 2,650세 대분당의 조합원이 350명이거든요. 처음 비례율이 140%에서 지금 원래 30% 떨어졌지만 한 달 전에 비례율이 0% 떨어져가지고 3년 공사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 후에 되면 마이너스가 되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례율이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원들하고 입장이 저희 어리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중에 통과시키라고 1년 설계 변경하면서 208원이 추가를 가지고 계속 공사 요금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비율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중에 입찰 되면 조합원들이 쫓겨날 판입니다. 오히려 빛을 지고 비율이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창원이라고요? 상호 진행부 대야치고. 그거는 진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소리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가급적이면 먼저 앞에 세분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가 있잖아요. 관련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에 관한 문제,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 그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그 메모하시는 걸 주시면 저희 담당 행정관청으로 넘겨서 우리 원래 창원시 소관은 거거든요. 좀 창원시장에서 나중에 교육되면 창원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색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남 봉하마에 있는 김해에 살고 있는 두 아이 엄마 정혜정입니다. 먼저 장관님들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언급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역민으로서 간절함을 전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마산을 잇는 국선 전철이 있는데요.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협의 국토부하고 그 시공사 사이에 협의 문제 때문에 5년 넘게 지금 이렇게 개통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도 가야 되고 이렇게 인근 도시로 움직일 일이 많은데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뭐 조기 개통하겠다 뭐 이런 말들은 많았어요. 다행히 오늘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빨리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지방에서 특히 경남 지역에서 서울을 가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기차 같은 것도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교통편을 넘어서 어떤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제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입학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굉장히 뭐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어떤 뭐 콘서트나 그런 포럼 같은 데 참여하러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접근하기 힘들어서 제가 태워주고 하겠는데 좀 그런 교통편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그런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교통 할인권 같은 거 제 아이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녀도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수도권이나 보다 많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수월하게 그런 여러 가지 교통방과 함께 좀 할인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 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아니, 뭐 하는 거야? 네. 너무 시간을 많이 들어. 네, 앞서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뒤에 휴대폰 흔드시는 남성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기령 대변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막 다른 걸 흔드실까봐. 그런 거 나중에 많아요. 네, 네. 그럼 가만에서. 앞으로 뭘 흔드시는 분께는 기회를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사천에서 공공 MRO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상남도 미래 발전 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핵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공 MRO 산업은 국가 항공 경쟁률과 매우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 차원의 MRO 지원이 부족해서 국내 항공사 장비의 70%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외화 유출과 항공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은 항공산업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천공항에서는 국내 공항이기 때문에 CIQ 행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해외 수주 확장이 어려움이 있고 국내 항공품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주시고 정부와 관계부처가 항공 MRO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망도 산업 지원서는 기획상 그랬으니까 이거는 남부 지역 사천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철도 이 문제는 김정수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이긴 한데 저희가 아무튼 챙기고 있는 것 때문에 꽤 복잡한 논쟁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미 다 건설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만약 비용 문제나 이런 걸 하면 말씀드린 대로 비해 정산하려고 일단 하는 겁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흰색 바퀴 함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성남시
기존의 생성형 AI는 결과 중심의 데이터를 잘 보이는데 예측과 AI로 가려면 그 과정들이 다 데이터로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노하우들을 잘 담겨진 데이터들을 잘 모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AI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허브도 좀 그래서 말씀 주신 목표 잘 참고해서 잘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질의십니다. 네. 질의자도 균형 발전이 안 되는데 좌측에 소리는 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예, 분 뒤에 계신 여성. 아 잘한다. 다음 균형 발전소.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주신 데서 대통령님이 처음에 여성 청년들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산업 전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특히나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인재들을 얼마나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당제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이 만약에 산업에서 국가 전략 거점이 될 거라면 그것과 맞물려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서 청년 여성들이 이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마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경남의 발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류와 관련해서 성별 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인원을 선발하거나 이런 데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을 건데 지금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업이나 그런 게 있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성에 비해서 지방이 특히 수도권은 여성이 소소하게 이렇게 뭐 양질하면서 양육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알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그게 거의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소위 맞벌이하면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 문제도 지역의 교육, 인적 역량 강화, 이런데 성별 뭐 그런 거가 원래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때요? 특히 이제 차원의 기업 산업이 대부분이 확실히 남성 중심적이죠. 돼 있다. 오늘 아침에 하다가 우리 AX 하면서 이것들은 여성들이 중요하지 않고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이지만 그래서 또 변하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균형 말씀하셨던 어떤 관계 마이크 전해드리고 그 다음은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지금 엎어진 거를 다 수습하고 이렇게 정치가 올바른 정의사회권에서 참모진과 국민들 이렇게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미락의 IBM 손 리더입니다. 문재인 문제 많은 톱스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다름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옛날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지방 사업이 사들면 집수이 많아가는 그 말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뭐 동서남북을 떠나서 이래야 국가 경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영 제고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1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3년 기준에서 2,240조가 됩니다. 비공식 합의하면 1,000조가 넘어요. 국가 경영 거의 10%가 아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발표해야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신방에서 활발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통령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했던
이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좀 앞으로 좀 검토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 네,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정말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갈등도 심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더 극심한 것도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는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갈등이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아까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이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신통하게 그 갈등에 따라서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심하게 특히 예외적인 부분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그럴 수 있는데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선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저는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있어요.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다.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나누자. 은혜야. 토론이 불가능해서 하지도 않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러거든요. 이 갈등이 격하겠죠. 사실 정치 풍도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된 말이에요.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면 국민이 판단합니다. 함께 책임져 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싸우는 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대외 관계에서 그간에 뭔가 이해하기를 집안에서 이게 저쪽 확 균형이 거죠. 그럼 엄청난 걸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균형의 계속 측면에서 뒤에 계신 분들께 안 일어나신 앉아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가운데 쪽에 저기 손 지금 들고 계신 저 방금 일어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목이 걸렸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초등학생 딸 둘, 중학생 딸 4명을 키우는 아빠 강덕기입니다. 후자 시절에 사천역시장에 2025년 5월 10일 날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가족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사실 가족사진 들고 왔는데 뺏겼습니다. 그래서 배경화면은 제가 있는데 그 배경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차에서 지인들과 같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배경을 보여주면 주문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지인이 야, 근데 너희 와이프 안에 옷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맞대. 그래서 이게 AI로 옷을 파랗게 바꿔라. 그래서 AI로 바꿨습니다. 파란색.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하는데 뺏겼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천에 사는 게 저는 정말 싫고 좋긴 한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 AI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천에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게 너무 좋아요. 가까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의 그 한국 공항이 국제공항으로도 좀 바뀌고 그리고 철도와 호선이 진주 사천 삼천포 다 이어지면 사천이 정말 좋은 곳이 되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의 특성이 많은 항공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그래서 기대해 보시고 그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사천 밑에 삼천포라고 있죠? 아 시루구나. 사천과 삼천포가 때 삼천포라고 하니까 사천포라고 하니까 나비 7천포로 하잖아요. 사천시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천으로 끝냈어요. 작년에 사천통합 행사도 볼수 있게 되었는데 사천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점점 발전할 수 있지만 교통과 교육, 통합까지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포가 사천에 포함되어 있는 네, 사실 제가 지목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 그런 거 나중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희 맨 뒤에 니트 입으신 분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럴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으로 바꾸신 후에 저희 경남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회에서 영광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40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들의 절반량 이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에서 위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전 세계 항공 MRO 상품 시장의 규모는 약 15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항공 MRO 산업의 선도 국가들의 경우 정부 주도로 산업이 일정한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전략 산업인 조선의 경우 청구하면 선박이나 잠수함의 MRO 시장이 새롭게 부각된 바와 같이 제조만큼이나 수류와 정비의 영역에 잠재된 시장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또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성한 국내 유일의 항공 MRO 산업단지의 준공식이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상상하시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주제를 넓혀서 지역 발전까지 물론 앞에 이제 그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까지 미량 사천 아니신 미량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도시사 재직 시절에 경기 도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경남 밀양에 비동 3년차 50대 중반의 대통령입니다. 아까 장관님들 말씀하신 거 뒤에 먼저 질문 드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 전략 산업 발전에 의해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경남도 경상남도 지도를 보고 와서는 해안선 따라서 그냥 약간 두꺼운 매직으로 두꺼운 지역 부분에 거의 국한되고 내륙 쪽은 도로나 셔터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넓은 면적에 사는 현재 노쇠해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 기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 중에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많이 있겠지만은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항상 자생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송미령 장관님한테만 맡겨주시지 말고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도 국가 전략산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지만은 농업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10조쯤 더 많습니다. 근데 수출량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을 넘겼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지금 수출량만 1,300억. 그 미국을 제외한 농업 2위 수출국입니다. 조그만 땅들에서도 얼마든지 농업 가지고도 그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우리보다 지금 조금 떨어진 선진국들 중에서는 농업 선진국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제끼를 하더라도 더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 반드시 대부분 다 농업 선진국입니다. 농업도 선진국이 되고 그 영역을 가지고 가야만 올리면 크게 기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신양 안보 차원에서 장관님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거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중에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중에서 주택을 지을 때 기초의 형식 중에서 경량 목구조에도 독립기초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 위주로 되어 있는 주택 산업 같은 경우 공기도 길고 그다음에 제조나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레미골 1급에 시공 가설하는데 한 300k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공기도 짧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철근 레미콘 같이 이제 습식 시공 같은 경우는 난리를 하시는 건설 인력들 근로자 다 쉽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건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한 달 고생하면은 석 달은 돈을 벌어야 그 고생했던 게 겨우 만회가 되거든요. 대부분 다 해마다 겨울에는 시공하는데 목구조 같은 경우는 교식 제공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건설 인력들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쪽 일에는 일반 공사 현장에는 외노자들이 많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들 흩어져 있죠.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시지만은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목수 빌더 팀들이 요즘 20대, 30대도 좋아하는, 선호하는 일자리로 많이들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시골 같은 데 농촌에서 습식은 반드시 땅을 평평하게 해서 닦고 죽게 쌓고 이렇게 해서 땅 만드는 데만 벌써 평당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목구조는 경상면에도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생 니트 여성분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평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독자적인 투기 기술을 개발하여 펄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적으로 좀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미이용 펠렛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공정에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외국산 기계가 투입되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팩트체크를 해서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기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만드신 그 공장이 제가 이제 가보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활용 및 기계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가게 되면 꼭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거 저기 날책에서 누구가 얘기? 기회는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견 계속해서 지정했어요. 이번에 30대 여성, 미량 5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30대 여성 먼저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들 계실까요? 네, 저기 파란색 셔츠 입으신 분 두 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외국분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규란 치과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것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고 투자와 재원들이 어떻게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천에 계신 분도 영재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역이나 기업이나 지역 예산이 투자될 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설계할 때는 현재는 지금 투자 측정을 할 때는 고용 규모라든지 단순 숫자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를 해주신다면 오늘 말씀 주신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어갑시다. 의견 받는 자리라서 성별 따지지 않고 50대 외모 말고 주민등록상 외모 말고 주민등록상 50대 의견을 받겠습니다. 손들어 봐봐. 여기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잘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이제 객석 마이크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기 그냥 시스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제 공공기관 이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정경공 같은 경우에는 창원 지역에서 경남 창원 지역에서 50년째 지금 기반을 갖추고 경남 창원 지역에서 제조 AI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제조 AI 데이터의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계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인재를 섭외하려고 보면 인재 난방 관계에서 이렇게서 판교 이하로는 사실 특히 이제 AI 분야 인재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공지역이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서 인간 쪽에 사업하시면서 연구소가 창원